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기분 때문에 HFA가 발생한다. HFA를 앓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재주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극심한 걱정, 자기 비판과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 고기능성 불안장애, High Functioning Anxiety, HFA. HFA를 앓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인정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강한 성취욕을 발휘해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 비판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실망시키는 걸 싫어한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성과를 올려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신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아니면 내심 본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믿기도 한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되며 과도한 일, 과도한 생각, 자기 비판이라는 사고, 행동 패턴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우 괜찮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가치는 외적인 성취나 인정,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닌 자질과 강점, 재능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남들의 사랑과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면 자기 자비, 자기 수용,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다.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신뢰를 회복하자. 자기 자비를 발휘하자.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진짜 내가 봐도 한심하다와 같은 생각에 빠지거나 자멸적인 행동, 태도를 통해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자주 있는가?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스스로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가? 나는 스스로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원만하기는커녕 정말 끔찍한 관계였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괴롭혔다. 다른 이들에게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사실 나를 가장 강하게 거부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HFA를 앓는 사람은 상당히 민감하다. 그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의 자기 모습 또는 되고자 하는 모습이 남들 눈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런 예민한 성향에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고 민감성 때문에 매일 남들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늘 걱정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남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행동 패턴을 발달시킨다. HFA를 앓는 사람은 자신의 민감성을 발휘해 주변 세계를 읽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한 채 다른 이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거나 눈에 띄는 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데 이건 아주 멋진 일이다. 민감한 성격은 약점이 아니다. 세상을 보다 깊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탐색할 때는 오히려 민감성이 장점이 된다.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굳이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거나 카페 직원을 화나게 할까봐 원하지도 않는 음료를 마실 필요는 없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자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게 슬플 뿐이다. 남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꾹꾹 숨기는 삶도 안타깝다. 실제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도 말이다. 어릴 때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때 못 받은 사랑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내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 결과 보호자들이 내게 필요한 정서적 관계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도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를 요구가 지나친 아이라고 생각했고 내 요구가 남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결국 내 욕구를 감추는 법을 배웠다.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았고 남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른 이들의 반응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사실 내 요구가 지나쳤던 게 아니라 남들이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던 게 문제였다. 자신이 남들보다 예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 앞서 설명했듯 HFA 증상을 지닌 사람은 일시적으로라도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해지더라도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애타게 찾는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을 평가하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신과 맺은 관계,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에너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완벽주의는 불안의 한 증상이다. 실패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으며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한다. 어떤 완벽주의자는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식으로라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외부의 인정을 바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권한을 건네주게 된다. 이제 타인에게 넘겼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거나 좋게 평가해주리라는 기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실현 불가능한 기대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말자. 인생은 기대한 것처럼만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시답지 않은 기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제하거나 모험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는 자신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고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를 준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편이 낫다. 당신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오렌지나무다. 거짓된 모습을 영원히 유지할 순 없다. 오렌지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삶은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 통제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탓에 발생한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패턴에 빠지는 이유는 힘든 감정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 삶에서 어떤 영역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불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한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무한정 가둬두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욕망과 경계를 계속 무시하면 피로감과 불안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자꾸 든다. HFA를 앓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업무나 실수, 심지어 감정까지 떠맡곤 한다. 통제 욕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삶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무력감 때문에 생긴다.
세상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기타 가능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노력을 쏟기 시작하면 현실에 기반을 둔 명확한 비전이 생긴다. 자기를 신뢰하고 정신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면 강력하고 온전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호기심을 품는 것은 모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핵심 신념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자신에게 안전하다는 기분을 안겨주는 대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모르면 변화가 생겼을 때 세상이 뒤흔들리면서 공포와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하다는 기분을 안겨주는 대상을 알아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관계를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랄리타 수글라니 저자의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뭐랄까요, 좀 내려놨다고 할까요? 좀 찔리기도 하고, 약간 HSP라는 거는 Highly Sensitive Person이었잖아요.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불안에 좀 더 집중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DHD라는 게 엄청 뭐랄까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별난 애 아니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뭐랄까요, 그런 증상을 느끼셨던 분들은 진짜 병원 가면 거의 다 진단이 나오는. 근데 그게 항상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저자도 ADHD가 있고 난독증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몰랐을 때 그냥 진단받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왜 여러 번 공부해야 되고 이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꼬리표 같은 게 생기면 사람들이 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보험? 뭐 이런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거. 근데 스스로 그렇다는 거 알고 나면 안도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저도 불안이 되게 심한데 인간관계에 특히 있어가지고 근데 티는 안 나요. 항상 잘 모를걸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생일인데 원래 혼자 지내거든요. 진짜 계속 몇 년간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애 뭔가 친해진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호스팅을 해서 만나고 싶다. 선물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생일에 뭔가 축하하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많지도 않아요. 친구가 부를 만한 애들이 한 4명? 즉 꾸역꾸역. 어 근데 한 명이 이제 제 생일 전에 여행을 간다고 다른 날에 하면 좋겠다고 그 제 생일도 아닌 날로 당겨서 이제 초대장을 돌렸죠. 초대장이라기보다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다 온대요. 4명이. 어 근데 그 전부터 좀 아프다는 느낌을 내더니 어 바로 전날 밤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를 바꾸게 한 친구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책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알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야. 이런 생각부터 들고 또 예약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취소하고 진짜 좀 슬펐던 게 케이크를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케이크를 받았는데 취소가 안 돼서 되게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냉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나머지 애들이 그래도 만나자고 술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3명이랑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파트너도 데려와서 4명이 같이 그냥 이제 한잔하고 공연도 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케이크는 들고 가서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잘 해결이 됐긴 한데
그 모이기로 한 전날 밤에 그 친구 문자를 제가 새벽에 깨서 봤어요. 그때 그 공포심? 공포심도 아니고 뭐랄까요. 아,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내가 친구들이랑 놀아. 내 생일 같은 거는 축하받을 나는 뭐 그런 자격도 없고 평소에 친구들 많이 챙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지. 뭐 자책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 취소하는 것도 진짜 너무 난감하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진짜 케이크 빼고 다 정리가 잘 됐고 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러니까 네 중요한 이벤트를 왜 남에 맞춰? 남한테 맞춰? 애초에 이런 걸 바꾼 것 자체도 어 그냥 좀 불안. 뭐 그리고 어차피 친구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했죠. 아 그냥 괜히 나댔다 괜히 아무것도 안 할 걸. 그러니까 혼자 평소에 원래 혼자 이렇게 저는 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케이크를 항상 사 먹어요. 케이크를 사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단테랑 그냥 둘이 조촐하게 보낸단 말이죠. 저희 집 고양이랑. 근데 괜히 했다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냥 즐겁게 놀았지만 아직도 그 순간 그 문자를 봤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 다 취소하고 그 생일 파티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또 덕분에 생일 당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나자면 분명히 나올 친구들이에요, 또. 나머지 애들은. 근데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다시는 거절감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안 나온 거지만, 그래도, 그런, 뭐랄까요. 쓸데없는 비참함이지만 왜 그런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그런 걸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잘 해결은 됐다는, 잘 해결됐는데, 어쩌면 이게 저한테 레슨을 준 거기도 하겠죠. 절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 나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나를, 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예전에 어떤 잡지를 만드시는 분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나 스스로에게라도 마음에 드는 걸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왜냐면, 나라도 마음에 들면 세상에 한 명은 마음에 드는 거니까.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진짜로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 하나 만족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걸로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들 불안함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괜찮다 괜찮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